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7일 오후 5시입니다. 내년 초에 있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요사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로 하느냐 아니면은 작년에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처럼 당원 투표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느냐를 놓고 설왕설래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당내 여론이 기울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종로구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초선 의원 모임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 변경, 현행 7 책임당원, 3 일반 여론조사를 100% 책임당원으로 하려는 데 대하여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당대표를 책임당원 투표만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긍할 만한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고 유력한 당권주자들이 가시화되어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특정 세력을 당대표로 세우기 위해 또는 특정 세력이 당대표가 될까봐 룰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내 상황은 자칫 국민에게 갈등과 반목의 온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8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에 앞장서서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특정인을 염두에 둔 당헌 변경은 공당이 사당화되는 지름길이란 비판이 우리 당에서도 본물 터지듯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와 민주당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요? 국민이 체감하는 상식선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하고 무시하면 뒤에 따라올 후폭풍은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합니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두고 룰을 바꾸는 것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며 우리 당의 단합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당이 하나로 뭉쳐 치러도 쉽지 않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요새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1등을 달린다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당원에게 물어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유승민 전 의원을 매우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 투표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하나의 결론인 것처럼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지금 당권 주자로 나온 사람들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그게 과연 2024년 총선 전략으로서 맞는 방법이냐 하는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최재형 의원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만한 사람, 즉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만한 당대표를 뽑았을 때 이게 당원들에게는 먹힐지만은 2024년 투표장에 나갈 유권자들에게 이게 먹히겠느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는 대표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잘 보이는 대표를 뽑을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다면 당연히
당원 플러스 일반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역선택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역선택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 지지층 상대로만 여론조사를 하면 되고 민주당 지지층은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는 기법이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걱정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 중에서도 가장 골수층인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책임당원은 대충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경상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 뽑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분고분한 사람을 뽑겠죠. 그러면은 그 대표가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이나 무슨 부산시장이나 이 정도 지역성밖에 갖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젊은 층에 중도층에서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2019년 국민의힘은 황교안 씨를 대표로 뽑았습니다. 황교안 씨야말로 어떻게 보면 당시는 미래통합당도 아니고 자유한국당이었는데 이름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어쨌든 그 당의 정체성과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수적 정체성과도 맞았죠.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에서 왜 참패를 했습니까? 그 이미지가 중도 젊은 층에 먹혀들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반대로 작년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처음으로 30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때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섰지만은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가져가서 이겼습니다. 갑자기 국민의힘이 젊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탈바꿈을 하려는 그 노력이 중도 젊은 층에 먹혀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로 간 거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가 2030 세대에서 약 47% 득표를 했고 이재명은 약 48%, 뭐 거의 같았습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0.73%포인트로 이긴 겁니다. 이준석을 선택함으로써 드디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있었던 당내 경선에서도 말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일반 여론조사도 나중에는 30%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로부터는 크게 밀렸던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근접해서 2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작년 경선이 재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흥미진진했다는 겁니다. 만약 당원끼리 투표한다 했으면은 그 경선 과정이 하나도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건 처음부터 윤석열 되는 걸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랬더라면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당내 경선에서 의외로 홍준표 후보가 올라와서 아슬아슬하게 대결하는 이런 스릴이 있었으니까 이긴 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난 대통령 선거 1등 공신으로 국민들이 여기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죠.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하니까 이제 또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와가지고 젊은 층, 수도권, 중도층에 먹히는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만들어냅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게 무슨 빵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당대표가 붕어빵입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책임당원
쪽으로 책임당원 투표로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정당이 민주되어 있고 정당원들이 많을 때는 그게 먹히는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 돼요. 미국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책임당원 해봤자 수십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5천만 명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까? 대표성이 있습니까? 책임당원 위주로 정치를 하다가는 선거에서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경쟁체제로 가서 문호를 열어놓아야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책임당원에 맞는 당대표를 뽑았다고는 이 당대표는 젊은 층, 중도층, 수도권에서 버림받습니다. 그건 2024년에 총선에서 지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황교안의 길을 갈 것이냐, 이준석의 길을 갈 것이냐. 이준석의 길을 가야 이기지 황교안의 길을 가면 또 진다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법대로 하는 바람에 상당히 인기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잘 나갑니다. 자, 정치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잘 나갈 때입니다.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또 국민의힘까지 줄 세우려고 하다가는 총선이 날아가는 수가 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